2017년 이 회사의 매출은 1조 8,039억이었습니다. 8년 뒤 6,413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그 전에 이미 한 번 무너졌습니다. 2016년 자본 마이너스 3,306억. 완전자 본잠식입니다.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9년 뒤 같은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STX 1976년 12월 경상남도 창원에서 시작했습니다. 1990년 9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합니다. 하는 일은 종합상사업과 투자업입니다. 철강과 비철금속을 사고팔고 에너지와 기계를 다룹니다. 한 가지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다루는 회사는 종목코드 01810 주식회사 STX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STX 엔진과 STX 그린로지스는 지분관계가 없는 다른 회사입니다. STX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이라면 먼저 떠오르는 답이 있습니다. 조선업이 무너져서라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는 배를 만들지 않습니다. 종합상사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한 번 더 부정합니다. 무너진 다음 해인 2017년 매출 1조 8,039억, 순이익 3,344억. 자료가 남아있는 기간 중 가장 큰 이익입니다. 용의자 하나가 지워집니다. 두 번째 답은 더 그럴듯합니다. 2015년 10월 회사가 공시를 하나 냅니다. 제목은 횡령 배임 사실 확인. 전 경영진 3사람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이었습니다. 판결은 일부 유죄. 공시에 적힌 금액은 515억. 그의 자기 자본의 55%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 공시 뒤에도 회사는 10년을 더 갔으니까요. 2016년에 자본이 마이너스가 된 회사는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2017년 9월 감자 결정 공시가 올라옵니다. 감자 비율 90%, 주식 10주를 1주로 합칩니다. 자본금은 4,784억에서 478억이 됩니다. 공시에 적힌 사유는 이렇습니다. 결손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장부에서 손실을 지운 겁니다. 그리고 자본은 플러스로 돌아섭니다. 회사는 살아났습니다. 장부 위에서는요, 감자로 고친 건 자본이었습니다. 매출은 아니었어요. 2017년 1조 8,039억, 2018년 1조 5,030억, 2020년 9,756억, 1조가 깨집니다. 2022년에 잠깐 1조 1,886억으로 올라섰다가 2023년 9,038억, 2024년 8,278억, 2025년 6,413억. 감자를 한 지 8년, 매출은 3분의 1이 됐습니다. 2016년 자산 7,077억, 부채 1조 383억. 부채가 자산을 넘어선 그림입니다. 감자 뒤인 2017년 부채는 5,850억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 사이 공시에 반복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2018년부터 18건. 그런데 상대가 거의 하나입니다. 17건이 STX 마린 서비스였습니다. 사업은 이라크 900메가와트 디젤 발전소, 계약 총액 사업
9,960만 달러. 보증잔액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겠습니다. 2018년 5월 1,827억, 2021년 1월 102억. 3년 동안 거의 다 털어냅니다. 정리하는 회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2022년 9월 한 번에 534억을 새로 보증합니다. 잔액은 1,038억, 102억까지 줄였던 것이 1년 반 만에 10배가 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STX 마린 서비스 지분을 전부 매각합니다. 받을 돈이 468억 남아 있었습니다. 전액 못 받는 돈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빚에 대한 책임은 남았습니다. 상법 530조의 9 제1항 물적 분할 전의 채무는 연대에서 갚아야 한다. 한 회사에서 받을 돈은 사라지고 그 회사 빚은 남았습니다. 못 받게 된 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암바토비 마다가스카르의 니켈광 개발 사업입니다. 한국광해 광업공단 등과 컨소시엄을 꾸려 들어갔습니다. 넣은 돈이 6,954만 달러. 받을 돈으로 잡아둔 게 279억이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 반환을 요구했지만 각하와 기각이었습니다. 279억도 전액 못 받는 돈이 됩니다. 2025년 7월 2일 거래소가 조회 공시를 요구합니다. 사유는 회계 처리 기준 위반 검찰 통보 보도. 주식 거래가 정지됩니다. 다음 날 회사가 답변을 냅니다. 공시 제목은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 고발 등 조치.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는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그리고 검찰 통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적한 내용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종속회사의 소송과 관련한 충당 부채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2022년 975억, 2023년 1분기 442억. 둘째, 증권신고서에 그 재무제표를 그대로 썼다. 셋째, 외부감사인에게 준 소송 내역에서 해외 피소권을 뺐다. 회사는 이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5달 뒤인 12월 8일 대출원리금 연체, 12월 16일 또 연체, 12월 1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합니다. 12월 22일 또 연체. 2026년 3월 감사보고서가 나옵니다. 의견 거절.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감사 의견은 전부 적정이었습니다. 자본이 마이너스 3,306억이던 2016년에도 적정이었습니다. 2024년도 적정입니다. 다만 표시가 하나 붙습니다.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그리고 2025년 의견 거절. 감사인이 쓴 근거는 이렇습니다. 지속적인 영업손실과 자금 유동성 악화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었고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습니다. 돈을 갚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2026년 1월 자본 잠식률 231.5%. 1년 전에는 30.5%였습니다. 3월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한다는 통보. 4월 회사는 이의를 신청합니다. 거래소는 개선 기간을 줍니다. 7월 29일
기업심사위원회는 다시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합니다. 그 사이 회사는 인수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5월 29일까지 공개 입찰을 진행했지만 유효한 입찰서가 없었습니다. 결국 조건부 계약을 맺어둔 곳이 최종 인수 예정자가 됩니다. 그마저도 6월에 참가자 둘이 빠지고 한 곳만 남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8월 13일 서울회생법원에서 반대인 집회가 열립니다. 회생 계획을 채권자들이 받아들일지 정하는 자리입니다. 8월 20일은 상장 폐지 이의 신청 기한입니다. 이 영상을 올리는 지금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2017년에 이 회사가 고친 것은 장부였습니다. 감자는 결손을 지웠습니다. 매출을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8년 동안 감사 의견은 적정이었습니다. 숫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읽는 사람이 없었을 뿐입니다.